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찰과 검찰의 과도한 영장 청구와 또 법원의 과도한 영장 발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장 발부의 종류는 수만이 많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거주지, 핸드폰, 컴퓨터 등 사무실 압수수색과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과 또한 인신 구속 영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인 약 25%, 약 1100만 명이 전과 이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사법은 일제시대, 식민지시대 우리 국민을 일본이 억압하기 위하여 들여온 것입니다. 일본의 그 형사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거의 개정 없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행법이 그것에 기초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형사법적 처벌 조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숨쉬고 기침하는 것 외에 걸면 안 걸리는 죄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경찰, 검찰, 법원, 개혁 이런 것은 모두 빽이 있는, 더 나아가 상류층, 기득권층, 고위 공무원, 정치인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진정 서민을 위한, 일반 국민을 위한 수사, 재판, 법무 등의 개혁안을 각 기관에서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른 어떤 것에 정리를 쏟고 하는 것보다도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더 넓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불구속 수사 원칙, 과감한 기소유예 제도, 벌금 제도 등 여러 활용 방안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또한 초기 수사 단계, 즉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쌍방합의 등 시간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숙려기간 도입도 필요하다고 짧은 소개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 국민의 전과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TV만 보면 사람들이 포승줄에 묵히고 잡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 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느끼고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나오면 박수를 치고 속으로 웃음을 짓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러한 우리가 참 가엾기도 합니다. 역지사지 바꾸어 생각해보면 자기가 저렇게 당하고 부모, 형제, 친척들이 당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특히 형사상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금이 되고 벌을 받는 건 당연하겠지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론재판, 마녀사냥, 경찰, 검사, 판사들의 무리한 수사, 더 나아가 개심죄로 인해서 구금되고 형을 사는 사람들도, 과도한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 잘못되는 데는 박수를 칠 것이 아니라 사물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경찰의 압수수색은 형사사법의 운영방식법도 아닌데 지금처럼 무조건 걸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 좀 더 선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영장 청구와 압수수색을 너무 쉽게 허가하는 관행을 깨야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보석 인용률은 8% 이상이고 우리나라는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 검찰의 압수수색이 홍수처럼 많습니다. 지난 2019년 5월까지 10만 5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나 증가한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하루 700여 건으로 집과 사무실, 휴대전화, 컴퓨터, 금융계좌를 뒤졌다는 증명입니다. 그야말로 압수수색 공화국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하나의 영장으로 하루 16곳을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경찰이 청구하면, 아니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하루 20여 회의 압수수색을 당한 어떤 대기업의 경우는 이미 압수수색한 곳을 다시 트는 방식입니다.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피의자를 도우는 개인 변호사, 더 나아가 소속 로펌 사무실까지도 압수수색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휴대폰이나 문서를 수색하는 경우는 영장에 적시된 항목만 선별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틀어서 압박수사, 별건수사, 모욕주기 수사, 문지털이 수사를 하여 오히려 범죄를
경찰, 검찰이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간 3만 건이 넘는 참고인과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통째로 압수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내용을 언론 등 외부로 흘리는 범죄 행위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개선해 나간다고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폭력 행위이고 범죄 행위입니다. 법원도 결코 여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이 범죄 행위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기각률은 1%에 불과해 사실상 아무런 통제도 없이 발부하고 있고, 이쯤 되면 법원도 인권 침해의 공범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틀어서 문제에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법원의 압수수색이 인색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메멘토 모리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권력이 어디에도 있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의 견이라고 알고 있는데,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뜻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면 일단 주거지, 핸드폰, PC 등 개인적인 공간들을 먼저 들여다보고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찾기 위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경찰,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준 법원의 책임도 큽니다. 검사의 업무에 협조하는 데만 몰두했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데 소홀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또 판사는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법원과 판사는 말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국민의 약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법원이고 판사입니다. 압수수색의 영장심사도 앞으로 강화하고 엄격해야 하며 영장 청구, 발부 관행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감히 사료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역지사지 바꾸어 생각해보면 나 그리고 가족, 주위 친구, 지인들이 마녀 사냥식으로 매도되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어느 개인의 인생이 걸려있는 너무나 큰 일에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고도 진정성 있게 일반 서민이 피부에 와닿는 개혁을 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원고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역시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점도 초보 중에 초보라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